여러분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그 직장의 종류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어떤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근무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근무 연한을 다 마치는 것. 이건 제 정년을 했다고 그러죠. 그죠? 이 정년 퇴임을 한 그 통계가요. 1000명 중 4명꼴이라고 하네요. 저는 굉장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보면 이제 명예퇴직이라 해서 사유가 있어서 미리 그만두는 이제 뭐 보면 대부분 이제 사유는 뭐 후세에게 뭐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뭐 이런 사유를 써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별 과오 없이 이렇게 정년을 맞이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다. 이런 것을 통계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정년을 한 선후배님들 만나면 그거 자체가 영광이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무 연한에 따라서 어, 격은 다릅니다만 국가에서는 큰 과오가 없으면 뭐 누구는 뭐 깡통 쪼가리에 불과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훈장으로도 격려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 훈장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뭐에다 쓰겠어요? 뭐 옛날에 제가 모시던 초임 때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훈장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신지 아이들 조례 때도 목에다 이렇게 걸고 나오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앨범 사진에도 그 걸고 찍으셨어요. 근데 그냥 찍은 것보단 뭐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퇴임을 했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올 2월에 정년 퇴임을 하다 보니까 훈장은 나왔지 않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훈장을 안 받으려고 하다가 6개월 늦게 그래도 받아두는 게 그 맞지 않냐? 그래서 이제 늦게 신청을 해서 저는 이제 받았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간에 그 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당신이 이 국가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만큼 나름 수고했다라고 하는 격려의 어떤 표상이니까 뭐 받아도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바로 신청을 안 했다가 6개월 후에 늦게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어떤 한 직장에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정년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명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개인 간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직에 예를 들면 교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열의를 갖고 왔어요. 사범대학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열의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보나 국가로 보나 대단히 칭송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섹스피어 말을 빌리지 않아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되려면 결국은 뭘까요? 그렇죠.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임감이 그만큼 강한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정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것은 뭐 성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맡은 것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그 선거에도 뭘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또 선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언을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것을 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바로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누가 하라고 그러면 뭐 해볼까 말까 이런 생각하는 정도니까요. 저는 해당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거는 타당한 얘기 같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진취적인 그런 것을 선언하는 순간 바로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 맡은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심, 이것이 책임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정년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평가는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책임감이 투철하다. 요 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 중에 4명 정도만이 정년을 한다고 하는 것. 대단하죠. 특히 우리 교직에 보면은 이제
뭐 20대 이렇게 교직에 들어오셔서 60대 초중반에 이제 퇴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그죠 40년 가까이 이렇게 봉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한 분야에서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이렇게 종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거기서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자리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은 기여를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얼마나 이런저런 평가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뭐 소크라테스는 평가되지 않는 삶은 그 살 보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계속 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기억나시죠? 뭐 이렇게 연수가 많은지요.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여러 가지 또 일반 연수도 있고 말이죠. 또 교감, 교장 연수. 교장 연수 받으면 이제 연수는 자격 연수는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통상 우리 교직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만이 평가가 아니라 또 어떤 그 위치에 있을 때는 선생님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학생들로부터 또 나름대로의 평가를 쭉 받거든요. 본인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사실은 이제 각 시도의 교육감들도 정해졌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인수위도 가동이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인수위에서 하는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이 그 후보자들이 당선되기 전에 내세웠던 공약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뭘 어떻게 보완을 하면 더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검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상에 있어서 어떤 그 불합리한 면은 없지 않았나. 특히 좌파 교육감 시절을 겪고 보수 우파 쪽이 교육감이 된 교체가 된 그런 시도는 이번에 꽤 늘어났죠. 아마도 생각할 게 많을 겁니다. 뭘 보복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 이것도 인수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인수위에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가까운 분이 또 어떤 파트의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만날 기회 있을 때 저는 그 인사 파트까지도 좀 한번 챙겨주는 것이 인수위가 하는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먼 훗날 어떤 뭐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어떤 그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구를 응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후대에 가서라도 그것이 평가를 제대로 받게 돼야 된다. 또 그런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회사에서도 채용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기피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직장이 자주 바뀐 사람.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잘 임용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직에서는 뭐예요? 그죠? 너무 지나치게 줄을 바꿔서 쓴 사람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교육감이 이런 사람이 되면 거기 붙었다. 또 여기 붙었다. 자기의 아니만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록을 안 남기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지가 할 거 하고 나서 나간다면 딴짓합니다. 더 웃기는 건요. 막 보수의 화신처럼 막 어떤 단체에서 책임도 맡고 한 사람이 또 좌파 교육감 뭐 후보가 나오면요. 그 뒤에 와서 다 자기 행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오지 않은 사람은 왜 안 왔냐고 얘기를 한대. 나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저런 사람이 있나.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제 페북 친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면 반응을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사사로운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부류의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옛날에 사관 같은 존재는 없지만 그래도 백서라는 건 좀 내잖아요. 그죠? 아마 인수위에서도 이제 뭔가를 낼 텐데요. 그런 걸 떠나서 누군가는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뭐 흑서가 되든 백서가 됐든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언제 누가 어떻게 무슨 짓을 어떻게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흔적으로 남게끔.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우리 아이들 교육에 위해가 되는 것은 과감히 하지 않고, 교육감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한 거라면 무조건 뒷받침하고 솔선하는 그런 참교육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정년퇴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충성심 플러스 책임감.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 책임감은 바로 맡은 일에 대한 충성심이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소신을 바꾸거나 또는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못할 겨를 대비해서라도 그 조직 차원에서라도 그대로 남겨서 역사의 심판까지는 아니라도 평가는 받게 하자. 그래야 함부로 이 공복들이 국가의 세금으로서 월급 받는 공복들이 처신을 제대로 할 게 아니냐. 요즘 공복 받는 무슨 그 지자체장 교육감들 많잖아요. 막 욕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당선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그네들의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시청이면 시청. 그죠? 또 구청이면 구청. 교육청이면 교육청. 그 역할에 충실했느냐 아니냐는 본인이 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로지 후세들도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년을 한 그런 후배들 오늘도 좀 만났거든요.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좀 여유가 있지만 또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또 주변에 봉사활동할 게 있으면 봉사도 하고 제2의 인생을 생각해라. 그동안에 안 했던 운동도 하고 멋지게 살아라.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살면서도 늘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베풀되 본인의 삶도 좀 복되게 가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남겨들어왔습니다. 또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직도 그 공무원 티를 못 벗었나 봐요. 그냥 말하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 정년을 할 사람 또는 이미 정년을 하신 분들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같이 한번 생각해본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만 결례일지 모르지만 정말 인품이 좋고 다 존경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계제가 되니까 그냥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짓을 할까 뭐 그런 거를 볼 때 야 또 이건 또 아니다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 자신부터 경계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 사람이라는 게 또 차라리 그러면 가만히 있든가. 예, 그게 제일 낫지 않을까. 비겁해 살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정년을 하신 모든 우리 공직에 계셨던 특히 우리 교직에 계셨던 여러 선후배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 사회를 잘 됐든 못 됐든 이렇게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셨다는 자부심을 갖고 뭐 멋지게 한번 살아보기로 하시죠.